김현철과 전여옥의 안전 빵빵.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문무일 반민주는 문좌파 독재에 대한 항명이다. 아, 이 문무일 그 총장이 오면서 이 뭔가가 이제 아주 핫하게 갈 것 같아요. 자, 심재철 의원이 내부자시고 인사이더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지금 항명 저는 옳은 지적입니다. 네. 옳은 지적인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에 임기가 7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기 말에 이 얘기를 한 게 과연 이 얘기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지금 나갈 수가 있겠는지 바로 이제 이런 점이 조금 문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가 항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 그 직원들에게 대해서 또는 뭐 후배들에게 대해서 이런 쪽으로 좀 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사인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소리지만은 왜 이런 소리가 진작에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점이 아쉽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이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문무일 그 이 항명에 대해서 특히 반민주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그 두 가지가 직접 검찰과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당사자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의견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존 검찰은 나쁜 놈입니다. 기존 검찰 잡아야 돼서 공수처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기존 검찰로서는 물론 정권에 빌붙어서 한다고 욕을 먹긴 하지만은 대단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무슨 소리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목소리를 안 냈던 것,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문무일 총장이 맨 처음에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어쨌든 이 적폐청산 금방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점수를 많이 잃어가지고 맨날 회의할 때도 이제 빼놓고 거의 그냥 이렇게 산송장 취급했다. 또 이제 어떤 검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이 공수처라는 거는 이 조국이 정말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한 조국의 음모와 여기 플러스 문재인의 그냥 이렇게 좋아 이거,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 하면서 이거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말 집착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착했죠. 이들이 공수처를 원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수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검찰을 잡는 특수검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을 잡는 특수검찰인데 왜 그럼 지금 검찰을 잡느냐? 검찰은 임기 후반이 되면은 정권에 충성해서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한 사람만 계속 충성을 바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자연히 떨어져 나오고 느슨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검찰을 계속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설령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 잡는 검찰, 그래서 그 검찰 잡는 검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장기 집권의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검찰을 잡는 공수처를 잡아가지고 공수처에서 검찰도 잡고 경찰도 잡고 또 판사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판사 잡는 게 대단히 위험한 게 아니 우려스러운 게 국민들의 권익은 최종 보루는 사법부에서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그 판사를 찍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겁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압박을 받는데 판사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내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도 잡고 검사도 잡고 경찰도 잡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틀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고, 이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을 뺏기든 잡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재를 실현해 나가겠다. 그쵸. 바로 이 계산입니다.
좌파 독재를 장기화하겠다. 바로 이 장기화, 장기 집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국은요, 뭐 이제 자기 집에 가도 된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가겠다. 뭐 이러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공수처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년에 만약에 보수당이 제1당이 되면은 검찰이 우리를 그냥 칵 물을 거다. 맹수처럼 물을 거다. 이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이제 재갈을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국이 서울대 간다는데 참 그 유모 씨, 그 배시민 씨도 참 정말 찌질한 분이지만 이 조국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조국이 그야말로 네. 대한민국 조국을 참 엉터리로 이렇게 허털어놨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아니죠. 네. 조국이 조국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엄청 몸도 아프고 그래서 스케줄도 거의 없다. 그리고 맨날 혼밥한다 이러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뭘 알고서 지금 이 나라를 저런 식으로 뭐 이 공수처니 뭐 맨날 이제 툴툴거리면서 뭐 종북 프레임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있는 걸까요? 아바타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그 뒤에 분명히 이제 종북적인 생각들, 친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고 그런데 실제 이제 문 대통령 본인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한 발언으로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발언을 하고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분도 생각이 또 같은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운동권 때 이제 의식화 뭐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배들이 와갖고 막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의식화를 이제 저도 이제 받았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획 돌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3D, 5G 이런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386, 네. 지금의 586들이 네. 한때는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들어가니까 정의감에 차서 그럴 수 네.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 뒤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왕따고 진짜 문재인 패싱이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도 있지만 이 국내에서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해도 딱 이제 꺼버린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어떤 불안감 이걸 가지고 진짜 좌파 독재를 강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정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문무일 씨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공수처 특히 이제 이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러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검찰의 기능 그리고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진작 목소리를 내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점에서 이제 아쉽고 지금 공수처법으로 밀어붙이고 몰리니까 당하고 네. 나서는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늦었죠. 근데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